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를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5월 9일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70주년 행사를 개최합니다. 2차 대전은 사실상 독일과 러시아의 대결이었고 결국 러시아가 독일을 패배시키면서 끝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 러시아는 미국, 중국, 일본, 남북한 등 세계 각국 정상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주도의 서방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러시아는 이 전승절을 세계 지도자들을 모스크바로 불러들여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탈피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러시아 전승절 참석할지 말지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한 배경은 바로 북한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보낸 초청장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쪽의 발표인데 북한 지도자가 이 자리에 참석하는데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러시아가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간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5월 9일 날 북쪽 지도자가 참석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북쪽 지도자가 간다고 해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직접 갈지 명목상의 지도자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갈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렇게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자 박근혜 대통령도 러시아 그 행사에 참석을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남북관계 단절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견해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에 당연히 미국은 불참합니다. 미국은 그뿐 아니라 동맹이라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 말라고 은근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은 현재 마지막 단계에서 박 대통령의 일정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판단 유보 상태에서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현재 간다 안 간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참석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가야 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박 대통령이 가야 한다는 주장,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캐서린 문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의 주장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주장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박 대통령의 방문을 어떻게 볼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모두는 각자 이익을 추구하면 된다. 박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가서 다른 세계 지도자들과 교류하고 중국이나 동서유럽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미러 관계가 몇 달 사이에 어떻게 발전할지 아무도 모른다. 미국 좋으라고 한국이 스스로를 가둬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사이 불편한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러시아 이니셔티브 구체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과 정병국 의원도 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대북정책 참모이기도 했던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러시아에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방보좌관을 했던 김희성 한국안보문제이사장은 가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100억 달러의 북한 국채를 탕감해주고 북한이 벌먹고 임금이라면서 막대한 현금도 주고 유류까지 지원하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의 생명선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을 만나면 안 된다.
러시아 70주년 행사에 대통령이 간다면 같은 성격인 중국 항일전 승리 70주년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중이 일본을 함께 겨냥하는 것이 되고, 또 중국은 한국전쟁 참전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서는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도 실제 열릴지 불확실하다. 이런 이유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부처럼 정부와 똑같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갖다붙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가서 얻을 이익과 잃을 비용을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푸틴과의 정상회담이 좋은가 나쁜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경우 북한을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 러시아 가면 안 된다. 이런 반대 논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한마디로 유화적 발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긴밀해진다는 건 곧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북러 관계가 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또 한러 관계를 발전시키고 변화하고 유도해 나가야 할 책무가 외교 정책을 책임져야 될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푸틴 만나는 것이 한미 관계를 해치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친러 반군을 지원한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반러 반푸틴에 앞장서고 있는 이런 마당에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뜻과 달리 푸틴을 만나는 게 타당하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한마디로 무엇을 위한 푸틴과의 회담인가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푸틴의 우크라이나 개입을 정당화하는 그런 회담이 된다면 그런 회담은 사실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개입의 문제점을 원칙대로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 그런 회담이 된다면 푸틴과의 회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러 양자 간 협력이 필요한 것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종단 열차와 시베리아 종단 열차를 연결하는 문제,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구상의 일부이기도 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러 협력, 남북한 러시아 3자 협력 같은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회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미국과는 다른 한국 고유의 국익이 따로 있는 겁니다. 미국이 만나라 하면 만나고 만나지 말라고 하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정말 한국이 미국이 속국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푸틴을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만나서 무엇을 의제로 회담을 할 것인가, 회담에 성과가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북아 외교를 어떻게 할 건가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동북아 평화를 주도하자는 게 역대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북한 정상이 오면 러시아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회담을 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아베 총리나 김정은 제1비서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러시아, 중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3자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든지 북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정부는 곤란해집니다.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은 동북아가 냉전 시대의 구도로 돌아가는 그런 상징과 같은 겁니다. 북중러가 하나의 결속된 집단이 되고 거기에 대응해서 한미일 3국 동맹이 이렇게 맞서는 것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아주 나쁜, 안 좋은 구도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동북아 평화를 주도한다는 정부의 외교 정책, 동북아 외교는 실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북중러 회담 열린다 해도 그때 한러 회담, 한중 회담, 남북 정상 회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면은
북중러 회담이 있다 해도 그 의미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과가 있다고 하는 입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개선의 기회가 열려 있으니 이 기회를 차버려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면 그 자체로 상당한 남북 관계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만나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반면 가서는 안 되고 남북 정상회담 하면 안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한반도 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모스크바에까지 가서 한다는 것, 이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남북이 정상회담 할 정도가 된다면 모스크바 가는 문제가 아니라 남북이 사전에 서로 접촉해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닌데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닌 상황에서 모스크바에 가서 정상회담을 우연히 하는 것처럼 하게 될 경우 그 정상회담이 알맹이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면 남북 간 당당히 만나서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해야지 왜 멀리 돌아가서 준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러시아를 가는 게 한미 관계를 해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한미가 동맹 관계인데 미국 입장과 배치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아무리 동맹이라고 해도 미국이 한마디가 한국 외교를 판단하는 최우선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미러 관계라는 건 각국의 국익에 따라서 다시 변할 수도 있는 건데 미국 요구 때문에 한러 관계를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러시아로 또 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한미 동맹이 흔들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를 가면은 들러리를 쓰게 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들러리가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이 한쪽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앉히고 다른 쪽에는 김정은 노동당 이렇게 비서를 앉혀놓고 이렇게 3자 회담을 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 괜히 박근혜 대통령이 푸틴의 빛내는 자리에 들러리 서는 것 같이 보일만 합니다. 그리고 회담도 그런 식의 회담을 해서 회담도 진지하고 깊숙하고 알맹이 있는 내용으로 진전이 될까 하는 것도 걱정을 할 만합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 김정은 처음 외교 무대에 등장한 김정은이 될 텐데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반면 들러리가 안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들러리가 된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아무 준비 없이 모스크바에 갈 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실질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가면 되는 것이다. 무조건 들러리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답이 너무 싱겁게 됐나요? 가서 알찬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지 그냥 이 시점에서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가봤자 성과가 없다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가서 성과가 있을 것 같으면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쁜 시나리오는 가거나 안 가는 것 둘 중 어느 하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비전과 준비 없이 이 문제를 대하는 겁니다. 즉 아무 생각 없이 떠밀려서 가거나 남북 대화의 복원이나 동북아 균형을 어떻게 추구할지에 대한 이런 대안 비전 없이 무작정 러시아 가거나 아니면 러시아 방문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뭐니 해도 아무런 대책 없이 포기하는 겁니다. 서울에 남아있으면서 러시아 안 가면서 동북아 정세에 휩쓸리지 않고 동북아 정세를 주도할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그냥 서울에 눌러 앉아 있는 겁니다. 가든 안 가든 그게 어떤 결정이든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 동북아 평화를 위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결정이라면 다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에선 동북아 평화 구축 의지 없이 그저 소극적으로 떼밀려서 가거나 그냥 수세적으로 모스크바 행을 포기하거나 하면 이거 다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외교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대근이었습니다.